오늘 함께할 분은 23년간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하시며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장 그리고 현재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교수인 조옥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기 마치고 종강 네. 후에 또 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 오늘 올 여름에 마음 건강 시리즈로 함께 지금 저희 시카고 동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제가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네. 함께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네.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해왔어요. 네. 올해는 특별히 또 시카고 한국 여성회도 네. 함께 이제 도와주고 또 다솜 교회에서 장소도 또 마련해 주셔서 정말 커뮤니티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난 5월 5일부터 예.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세요. 예. 현재까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인데요. 네. 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가정의 날로 시작을 했지만 네. 사실 이 부모 교육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참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네. 만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네. 있고 뭐 AI나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이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 다르고 맞아요.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정말 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키우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 부모 교육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와서 지식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천과 교육에 이제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강연은 사실 저희가 이제 못 가본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카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네.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예. 미니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윈TV 시카고 지금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직접 못 오시는 분들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 시리즈는 6회에 나누어서 네. 1교시와 6교시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1교시에는 부모의 자기 돌봄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 네. 2교시는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 부모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발달에 맞추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 발달 과정과 부모 역할을 연결해서 네. 2교시에 수업을 할 거고요. 3교시는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감적인 대화 방법.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네.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난감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여기 미국에서는 2세가 사실 영어권이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쵸. 아이들이라 정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와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까가 3교시. 4교시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자녀를 사랑하지만 네. 자녀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들을 사랑받는다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런 내용을 5교시에 하게 될 거고요. 네. 4교시네요. 5가지 사랑의 네. 언어. 5교시는 부모가 어떻게 함께 부부가 또는 가족이 함께 자녀를 이끌 것인가. 멘토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자녀들을 이끄는. 사실 요즘 시대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우리 자녀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부모의 리더십이 중요한 모델과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교시에는 부모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6교시에는 네. 부모의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녀에게도 너는 정말 있는 그대로 괜찮은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6교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6회에 걸쳐서 나누게 될 주제들이고요. 네. 그럼 오늘 1교시로 다시 들어가 네, 볼까요? 네, 네. 1교시 주제는 부모의 자기 돌봄과 마음 건강인데요. 부모의 자기 돌봄이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 자기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자기를 돌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꼭 자기를 먼저 쓰라고 안내가 나와요. 옆에 옆에 아무리 어린 자녀가 네. 있어도 연로하신 분이 계셔도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게 해요.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가정에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네. 행복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밝고 건강하면 부모를 만나보면 그 부모가 참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모의 자기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디스커션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1교시 내용이었고요. 네, 기본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는 부모의 마음 건강이 왜 부모 역할이 중요한가, 자녀의 건강과 또 자녀의 이 성공적인 성장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1교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protective factor이라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서 극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져서 회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질병이 온셋, 발병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큰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우리는 그 protective factor, 보호 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보호 요인들 중에 가장 넘버원, 큰 부분이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돈도 아니고 부모의 재산도 아니고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네. 넘버원 보호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 마음 건강이 정말 자녀에게 미치는. 근데 부모가 자녀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그 관계를 네, 신뢰도 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말 언제 화낼지 모르고 언제 엄마가 우울했다가 갑자기 좋았다가 했다면 자녀들이 이 신뢰롭고 안정된 그런 애착이나 관계 형성을 못 그렇죠. 하거든요. 혼란스럽고. 네. 그래서 부모의 이 마음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보호 요인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역시 이 부모의 마음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일관적으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3교시에서.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부모가 마음이 건강할 때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세 번째 보호 요인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적 관계에서 잘 기능하고 있는 부모.
자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꼭 직장이 없으셔도 네. 자기 맡은 바 임무를. 그럼요. 네.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하거나 뭔가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쵸. 건강해야 되는 네, 겁니다. 성실하고. 예. 그래서 이러한 보호 요인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신 건강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입니다. 이건 샐러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멋있는 훌륭한 직업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직장을 들어가서 3개월을 못 버티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조사 결과. 그리고 1년 가기 어렵고 그래서 레주메에 보면 이 사람이 직장에 이동하는 빈도가 어떤가도 보지 않습니까? 안정된 직업 활동,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멘탈리 스테이블 해야만 네, 네. 가능하거든요. 이 역시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뭐 직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들도 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크겠죠. 부모가 직업을 잃을 때 자녀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그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느끼는군요. 네, 걱정하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뭐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 안정된 여러 가지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보호 요인은요. 긍정적인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자존감 이전에 부모의 긍정적인 자존감이 세워져야 자녀에게도 이 자존감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자녀에게 너 잘해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 그 미국에 사는 아시안으로 한국인으로 살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A 플러스 돼야 돼. 최고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왜 주냐 하면 부모가 불안해서 부모가 뭔가 이대로는 안 돼라는 그 위기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의 자신감, 자존감 정말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그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너는 충분히 괜찮아. 에이시안 피부색이 다르면 어때? 키가 좀 작으면 어때? 다르게 생겼으면 어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민 온 사람이면 어때? 우리는 이대로 충분히 괜찮아. 이민자가 가진 저력이 정말 많아요. 네.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 땅을 떠나서 정말 탐험적인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자체가 이 엄청나게 강한 정신력이나 네. 모험심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도요. 네. 도전의식이 없는 거죠. 네. 네. 50배나 넓은 땅에서 자기 주 안에서만 사는 거나 한국 안에서만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이민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거죠.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모님은 항상 자꾸 부정적인 메시지를 줘요. 너는 에이시안이니까 소수민족이니까 한계를 딱 주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자존감이 무너져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부모의 자존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 건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1교시에 강조를 했고요. 네. 간단히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요. 그냥 바로 드러나요. 부모의 정신 건강이 얼마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위험 요인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lack of communication, 부족한 의사소통. 이게 소통이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가 마약을 같이 하재. 친구가 뭔가를 자기에게 프레셔를 줄 때 피어 프레셔가 엄청나거든요. 그럴 때 부모에게 못 와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결론을 그쵸. 잘못된 길로 네. 갈 수밖에 없고 뭐 약물이라던가 부모가 약물 남용에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바로 딱 꼿꼿이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요인들, 그리고 부모의 노골적인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그리고 부모의 직업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1교시에 우리 시카고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부모가 자기 돌봄 또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이 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건강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인생이랑 부모의 네. 인생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투영하지 말고. 예, 그렇죠. 마음이 건강하신 네. 분들은 투영하지 않아요. 딱 너희들은 괜찮아. 비록 이민 1세대로 나는 어려웠지만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뭐 컬처럴 샥이 말도 못해요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미국에서 1.5세로 2세로 자라면서 우리처럼 뭐 랭귀지 배리어가 있어, 언어적으로 제한이 있어,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도 돼. 날개를 펼쳐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아이들 5명 중에 1명은 부모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심각한 우울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네. 뭐 약물 남용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부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뭐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요. 그 아이들도 역시나 뭐 임신 중에 임신 중우울 또는 산우울이라던가 그 가족력, 패밀리 히스토리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의 정신 건강이 유전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디프레션이나 바이폴러 성격 장애라던가 아니면 ADHD라던가 네. 요즘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 오티즘, 자폐적인 그런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네. 그러죠. 그런 증상들, 이런 문제들이 자녀의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꼭 자기 돌봄 또 자기 마음의 건강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1교시 수업이었습니다. 네, 너무 그 좋은 내용들을 또 설명해 주셔갖고 네.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인셋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부모됨에 대해서 being a parent, 부모됨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냥 재미로 부모됨은 네모이다. 네이버 지식창처럼 부모됨은 네모이다라고 하고 네모 안을 채워보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참 다양한 단어들을 적어요. 그래서 네. 부모됨은 뭐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것이다. 부모됨은 정말 무거운 짐이다. 부모됨은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다. 여러 가지 부모됨은 마치 이렇게 벌 받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적으세요. 네. 근데 사실 부모됨은 특권이에요. 그렇죠. 부모됨은 맞아요. 특권이에요. 네. 프리빌리지죠. 정말 모든 부모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
될 모든 수는 부모가 없죠. 아니라 모든 커플들이 네. 부부가 다 자녀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요즘 불임 또 많죠. 가정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입양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부모 되면 특권이다. 저도 사실 부모로서 돌아보면 너무 힘든 시기가 많았어요. 처음이니까. 예, 다들. 처음이니까요. 네. 특히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딸 하나만 있는데 모든 게 처음이었고 지금도 처음입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에 와서는 더 미국에서 공부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저도요. 네, 그런 어려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너무 실수도 많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내 자녀를 내 인생에서 싹 빼봤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쵸. 상상이 안 네. 되고 정말 얘가 없으면 내 인생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텅 비어 있을 것 네. 같고 아이가 줌으로써 또 성장하는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내 스스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충분히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네. 더 이상 갚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저를 성숙되게 심지어는 제가 상담가로 성숙하고 한 인간으로 성숙하는데도 이 부모됨의 역할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부모됨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부모됨을 무슨 무거운 짐이나 지고 가고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 전생에 잘못해서 부담을 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감을 줘요. 네.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제일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닐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부모가 부모됨은 특권이다. 오늘 이렇게 큰 종이에 써서 네, 냉장고에 맞아요. 붙여놓는 것 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부모의 자기 돌봄을 위해서는 가장 네. 중요한 자세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네, 네. 자신한테 정말 내가 괜찮은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정말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요. 정말 많은 부모들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1시간 하면요. 55분은 자녀 이야기, 나머지 5분은 배우자 이야기. 내 없어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라고. 중요한 것 okay? 같아요. 예. 교수님. 네. Are you okay? 해서 I'm okay 라고 하면 바로 나오면 다시 물어보세요. Are you really okay? 너 정말 괜찮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러면 아마 긴 침묵이 흐를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It's okay not to be okay. 이 메시지를 꼭 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네.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허락을 안 해요. 나약해지는 거 허락하지 않고 쉬는 거 허락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자세는 자신에게 돌봄을 허용하는 것. 때로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 자세가 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부모의 자기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뭐 사실 2시간짜리 수업을 그쵸? 네. 10분, 20분에 요약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구체적인 방법 중에 저는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네. 싶어요. 신체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제 physical well-being이라고 하죠. 신체적인 안정감을 위해. 2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 3번째는 사회적인 social well-being.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도움을 구할까? 그래서 저는 4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어서 4번째는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돌보는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리마인드하고 계속 가셔야 되는 부분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먹고 자고 휴식하는 것.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휴식하는 건데 신체적으로만 휴식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휴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잠시라도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그것도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바쁜 중에도 나의 웰빙을 위해서 자기 돌봄을 위해서 시간을 10분, 15분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액티비티 보내고 그 사이에 단 15분이라도 네, 명상을 릴렉스 하든 할 수 있는 네, 운동을 하든 네. 네. 아니면 30분이라도 낮잠을 잠깐 자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 그냥 애들 남긴 거 막 그냥 배고파서 그냥 배 채우지 마시고 건강하게 드시고요. 잠시라도 다 내려놓고 좀 깊이 주무시고요. 뭐 이상적으로 8시간 못 자더라도 네. 정말 5, 6시간, 네. 4, 5시간을 자더라도 숙면은 숙면을 취하는 것 네. 이런 것들 중요하고 운동 좀 몸을 움직이는 것 습관적으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마당이라도 한 바퀴 도는 것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하시고요. 이어지는 2교시, 3교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몇 주 더 나와주실 네. 텐데요. 네. 나오셔서 또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 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